이제부터는 분리과세의 경우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지 또는 다른 소득도 있는지에 따라서 작성 서식과 순서가 다른데요. 그럼 먼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이고, 종합과세하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에 분리과세 탭에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주임대료 대상인지 비대상인지에 따라 작성 메뉴와 순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간주임대료 대상일 경우 작성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의 분리과세 탭에서 보면 좌측 하단 입력 방법에 간주임대료 대상 코드는 101번부터 500번, 그리고 1501번부터 10,000번까지의 코드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입력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간주임대료 대상일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 3에서 입력 후 불러오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1, 2, 3 메뉴에서 3번 주택 탭을 보면 또 3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 개별 등록부터 입력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면세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입력한 주택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분명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는데 하단 안내 메시지를 함께 보면 주택 구분명은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아야 하고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입력을 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어야 전자신고 시 사업자 번호가 아닌 회사 등록상의 대표자 주민번호로 반영되어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 물건에 대한 보증금을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과세 기간 중에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변동 전 임대기간의 보증금 입금란에 해당 기간의 보증금을 입력하고 변동 후 임대기간의 보증금 입금란에는 해당 기간의 변동된 보증금을 입력 후 변동 전 보증금 금액을 다시 반환란에 입력을 하여 보증금 잔액이 해당 기간의 보증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 중에 공실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제외가 돼야 하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7월 23일까지 임차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9월 1일부터 임차하였다면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보증금 등 반환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입력하여 해당 기간의 보증금 잔액이 0이 되도록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실일 경우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입력을 해두었으나 이번 주택은 공실이 아닌 것으로 가정할 거라서 잠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공동명의의 주택을 임대한다면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해당하는 지분율을 하단에 공동비율에 입력을 하면 잔액 계산 시 해당 비율만큼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3번 주택이 공동명의 주택이라고 가정하고 공동비율의 70%를 입력해두고 이후 단계에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의 법정동 코드와 특수지 코드는 전자신고 필수값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 개별 등록에 대한 입력을 마쳤다면 이제 일자별 보증금 잔액 계산 탭으로 이동하여 주택 개별 등록 불러오기를 하면 되는데요. 일자별, 주택별로 보증금 잔액을 계산하기 위해 임대기간에 따라 여러 라인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1번 주택이 5월 29일부터 보증금 증액이 있어서 1월 1일부터 5월 28일,
그리고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되어 보증금 잔액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생일자 자산별 잔액계산 탭으로 이동하여 일자별 보증금 잔액 불러오기를 하는데요. 임대 기간에 따라 파란색과 검정색 글자색으로 구분되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여로 반영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불호되어 있다면 우측에 분리과세 여로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이렇게 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5월 28일까지의 보증금 중 보증금 잔액이 가장 큰 주택부터 3억 원을 차감하는데요. 이번 주택의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이므로 먼저 차감되고 남은 3천만 원은 다음으로 보증금이 큰 3번 주택에서 차감이 되어 5월 28일까지에서는 1번 주택과 3번 주택의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일수를 곱하여 보증금 잔액 적수를 구하게 되고 여기에 적용률과 이자율을 곱한 다음 365를 나누어 총 수익금액 상당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운용 수입이 있다면 장부 신고일 경우에는 입력을 해서 차감을 할 수 있고 추계 신고일 경우에는 차감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총 수익금액 산입금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3번 주택을 보면 14번 총 수익금액 상당액과 16번의 총 수익금액 산입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3번 주택의 공동비율을 입력해 두었었는데요. 공동명의주택의 지분 비율인 70%가 불러오게 되었고 해당 비율만큼 계산이 되어 총 수입금액 산입금액이 계산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대기간에서도 보증금 3억을 순차 차감하여 보증금 잔액이 계산되는데 여기에서도 일수를 곱하여 보증금 잔액 적수를 계산하고 적용률과 이자율을 곱한 다음 365일을 나누어 총 수익금액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 비율만큼 곱하여 총 수익금액 산입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을 하는데요.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101번부터 500번, 1501번부터 1000번까지의 코드로 자동 부여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에 분리과세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 3번 서식에 입력한 주택과 일치해야 하므로 해당 서식에서 먼저 입력한 후 불러오라고 안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 수익금액 조정을 선택하고 예를 클릭하면 101번부터 부여된 코드로 간주임대료 대상인 주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등록주택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메뉴의 주택 개별 등록에서 등록임대요건 충족기간을 입력을 해두었을 경우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불러오고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메뉴엔 입력하지 않았는데 등록주택이라면 직접 동그라미로 변경을 해도 됩니다. 그럼 1번 주택인 101번 코드와 102번 코드에 간주임대료가 반영되고 2번 주택에는 보증금에서 3억 원 순차 차감 시 모두 차감되어 계산된 간주임대료가 없으며 3번 주택인 105번, 106번에는 공동명의에 따른 분배 비율에 맞춰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메뉴에서 계산한 총수익금액 산입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 비대상인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501번부터 999번까지의 코드를 입력 후 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서식에서 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501번으로 간주임대료 비대상 주택을 직접 입력하면 간주에는 X로 표시되고 등록주택 여부는 직접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록주택이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약 내용에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이 월세에 해당하는 그 당해 임대 월수를 곱하여 총 수익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럼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필요 경비는 등록 임대 주택일 경우에는 수익 금액의 60%, 미등록 임대 주택일 경우에는 수익 금액의 50%를 필요 경비로 계산합니다. 공제 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공제 금액은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종합소득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 수정하고 확인을 해보면 공제 금액은 등록임대주택일 경우에는 400만 원, 미등록주택일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반영하는데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에서 수익금액이 발생했다면 안분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4번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세율 14%를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탭을 확인해보면 결정세액란에 분리과세 쪽에 반영이 되어 종합과세 세액과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에 등록을 했다면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또 받을 수 있겠죠.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신청서 메뉴에서 신고소득 구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선택을 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구분 33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 그리고 등록주택 여부가 여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 정보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일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 수익금액 작성 시 보증금 등이 변동되는 사유에 따라 임대기간을 나누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코드가 분리되었었는데요. 같은 호수의 주택이라면 한 개만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중복된 호수의 경우에는 직접 해당 라인을 선택하고 각각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서 2번 주택은 보증금 3억 원 순차 차감 계산 시 2억 7천만 원의 보증금이 모두 차감되어서 계산된 간주임대료가 없었으므로 감면 대상 소득이 없어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감면 구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선택을 하고 법정동 코드와 특수지 코드는 필수 입력 값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 임대 사업 소득에는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직접 계산을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면율에서 감면율 구분 코드를 1호, 2호 이상 중 선택하면 감면율이 단기, 장기, 1호인지 2호 이상인지에 따라 반영이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감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서식을 작성하고 저장을 한 다음 이제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요. 타 소득이 있는 주택임대 분리과세일 경우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감면이라면 1번 종소세 세액 감면 신청서를 선택 후 분리과세 해당 여부를 해당으로 선택하여 불러오고 지금과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복수사업장이라면
3번 종소세 세액감면 신청서에서 불러오기를 하여 작성한 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세액감면 금액을 이제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리과세 탭에 있는 7번 세액감면란에 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액감면 금액까지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분리과세 결정 세액이 계산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계산은 이제 좌측에 농특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농어촌 특별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결정세액과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소득세 탭에 결정세액의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로 각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을 합니다.